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국민라디오 개국부터 지금까지 쭉 우리 대리운전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이번엔 꼭 국민 대리운전을 부르리. 대리 운전은 꼭 국민 대리운전. 공정언론 국민TV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의리 1544-941 국민 대리운전. 주 기자님, 지난 주말에 콘도 다녀왔는데 진짜 좋았대. 주 기자님은 콘도 회원권도 갖고 있나 봐요? 부럽다. 이번에 회원권 114 거래소에 의뢰해서 싸게 구입했다는데? 콘도 회원권은 비싸지 않아요? 회원권인데? 근데 이 콘도 회원권이라고 다 비싼 게 아닌가 봐. 회원권 114에 알아보니까 종류도 많고 다양한 상품들 엄청 많던데? 그러면 우리도 봄 여행 한번 알아볼까요? 콘도는 회원권 114에서 구입하고요. 02-544-6114번 02-544-6114번 회원권 114는 인터넷과 모바일 앱에서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콘도 회원권 거래는 회원권 114 02-544-6114번으로 바로 전화해보세요. 이영미의 흥남부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눈보라가 비날리는 몇 년 전에 백윤식 씨가 등장했었던 TV CF에 야 조인성이는 얼굴도 아니었어 옛날에는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남이죠 지금으로서는. 목소리도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전에 히트했던 남자 가수의 목소리와 지금의 가수의 목소리는 참 것부터 다르긴 하지만요. 그렇게 유행은 계속 변하는 것. 하지만 명곡은 옛날 명곡은 지금도 명곡. 물론 취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지만요. 자, 과연 해방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동안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런 음악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흥남무대의 금순이는 어디로 갔을까? 오늘 이영민 선생 모셨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네. 조인성은 얼굴도 아니었어요. 백윤식 정도는 돼야지 얼굴이. 이정길 이런 얼굴들이 멋있는 얼굴이죠. 60년대 신영균 얼굴을 지금 사람들이 보고서요. 네. 저렇게 뚱뚱하고 저렇게 생긴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인기 영화 배우였지라고 하는 영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 네. 그 TV에서 네. 김세윤 씨가 네. 주연을 도맡아 했었어요. 그럼요. TBC의 간판이었어요. 네. 그 당시엔 이름이 김창세. 초기에는. 그렇군요. 네, 아시에서 아주 그 봉구 아버지로 네. 거의 맨날 돌 맞는. 그랬군요. 네, 수많은 사람들의 욕을 먹는 캐릭터였죠. 근데 굉장히 예. 인기를 끌었는데 지금 보면 그 얼굴 잘생겼다고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 앞에 김세윤 씨가 나오기 전에 남자 주인공을 도맡았던 TBC의 간판 남자 배우가 이순재였어요. 그렇습니까? 네. 저는 이순재 씨 처음 보게 된 것은 그때부터 꼰대 역할로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예, 청춘 스타는 전혀 아니었고 전부 다 꼰대 역할이었어요. 이야, 멜로드라마의 주인공 6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세상에. 그다음 70년쯤 되면 이제 오빠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랬군요.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아저씨, 삼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저는 연화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있었어요. 신봉승이에요, 그 드라마가. 거기에 시대극이었는데 거기 영상대감 역으로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순재 씨가. 네, 근데 꽤 중요한 역이에요, 그게. 그렇죠. 예, 좀 젊은 대감이에요. 그 늙은 대감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청춘 스타는 따로 있었고 거기에 그렇죠. 예, 그 청춘 스타 따로 있었어요. 주연급 조연이었지만 그렇죠. 하여튼 꼰대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강부자, 여운계 이런 분은 데뷔 때부터 아줌마와 할머니고 끝날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하셨던 분이라면 네, 네. 거기서도 보면 연화 같은 드라마에서 보면은 거의 이렇게 나이 많은 퉁퉁한 그 대감집 아주머니 역할을 하시잖아요. 아주 후덕한 그렇게 되시죠. 근데 예. 그렇습니다. 이순재 씨 거기서 나왔었어요. 기억나요? 고은아 이런 네. 분들 나왔던. 그렇군요. 굉장히 재밌게 봤던 드라마네요. 저는 어머니, 다른 적에선 어머니, 안옥희 씨가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안옥희 씨 돌아가신 분이죠. 네, 그분. 거기서 똑같이 목소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네. 일제강점기 남자 가수 그러면 남인수의 목소리와 고복수의 목소리 정도로 이렇게 대표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조금 앞으로 보면 최규엽이 남인수하고 같은 계열이고요. 그러니까 최규엽? 최규엽의 네. 그 미치, 그 짜랑짜랑한 목소리가 남인수로 올라왔다가 뭐 무슨 김정구, 진박남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은 계열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고복수가 약간 흔들흔들하면서 한숨 쉬듯이 이렇게 구수하게 부르는 목소리가 백년설로 이어지고 있는 셈인데요. 네. 그게 50년대가 되면 남인수 계열은 손인호로 계승이 되고 네. 백년성 계열은 박재홍으로 계승이 돼요. 네. 근데 그게 60년대가 되면 남자 트로트 가수의 가창법이 싹 바뀌어요. 그렇습니까? 싹 바뀌어서 완전히 새로운 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여자 가수가 일제강점기 때 이난영이 딱 자리를 잡아놓으니까 그다음부터 다 이난영 스타일이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바뀐 게 50년대에 백설이 같은 스타일로 조금 바뀌지만 어쨌든 유지가 되다가 네. 이미자에서 모든 게 확 바뀌어서 아주 안정적이고 중음이라고 할까? 예. 그리고 꺾는 소리 싹 없어지고. 그렇습니까? 그렇게 이제 싹 바뀌게 되는데 그게 남자 가수는 더 심하게 바뀌는 양상이 네. 드러납니다.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해야 그 얘기. 됩니다. 예. 그래서 첫 곡은 어떤 노래를 그러니까 준비를 비교를 해주시고, 해봐야 비교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해주실 거죠, 텐데. 이거는. 네. 그래서 50년대 손인호의 해운대 엘레지 1960년에 부른 노래예요. 네. 그 노래와 그 다음에 60년대를 대표하는 트로트 가수 중에 한 명인 남일해의 이정표 63년 노래입니다. 네. 이 두 곡을 연달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해운대 엘레지부터 네. 들어보겠습니다.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 하고 다짐을 하든 그러게요. 예, 트로트라고 해서 다 같은 트로트가 아니네요, 가수가. 그렇죠. 그죠? 이거 뭐 예. 완전히 달라졌죠. 네. 그러니까 손인호의 목소리는 높고 짜랑짜랑하고 뭐 옹골차고 뭐 이런 목소리라면 네. 남이래로 가면서 뭐 완전히 저음에 네. 바이브레이션 이렇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리를 띄워서 내지 않고 누르는 가수 이런 식으로 내는. 맞아요. 그 남희수 선생 같은 경우는 까랑까랑하게. 그렇죠. 소리를 위로 땅땅 치잖아요. 네네. 네. 그렇게 안 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이래 같은 이런 저음의 가수가 트로트에서 나왔다는 건 저는 굉장히 큰 변화인 것 같아요. 예. 이건 뭐 그 백년설 박재홍 같이 약간 좀 중저음의 느낌의 남자 가수하고도 또 다른 완전히 다른 목소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도대체 이런 식의 이 나중에 그 후배들이 혹은 그 젊은이들이 네. 저 공포의 바이브레이션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배호 같은 스타일의 목소리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남이라에서 이렇게 배호까지 오고 있는 도대체 이런 목소리가 어디서부터 왔을까? 뭐 때문에 이렇게 저음으로 깔면서 바이브레이션을 하는 목소리가 왔을까 생각해 보면 네. 이건 확실히 스탠다드 팝, 재즈 이쪽에서 온 목소리인 것 같아요. 아, 그런 그런가요? 계열이 섞이면서 네.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하나쯤을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네. 최희준 목소리를 같이 들어보면 네. 손인호나 남인수하고는 굉장히 다른 뭔가 남이래 쪽하고 좀 더 비슷한 느낌이 좀 있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예, 이분은 트로트를 하신 분이 아닌데요. 그렇죠. 그런데 트로트 분위기가 강한 노래를 제가 하나 골랐어요. 아, 한번 예. 들어보세요. 어차피 보낼 사람입니다. 네.
어차피 보낼 사람 생각해 무엇하리 지나버린 그 추억은 예, 비교해서 들어보시라고 최유준의 어차피 보낼 사람 함께 나눴습니다. 네, 예. 최유진의 목소리가 남이래보다는 좀 가볍죠. 그렇네요. 네, 가볍게 네. 띄우긴 합니다만 그래도 손인호나 박재홍의 목소리하고는 굉장히 질이 다른 목소리예요. 예, 그러니까 저음에서 일단 저음 내려갈 땐 바이브레이션을 하고요. 그리고 올라갈 때 왜 이게 소리를 이렇게 이렇게 찍어 올리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최희준은 굉장히 이제 남이래하고 거의 비슷한 혹은 훨씬 더 앞선 한 몇 년 정도 앞선 배우보다는 네. 훨씬 더 앞선 이제 그런 가수인데 이렇게 최희준이라는 가수가 60년대 초반에 인기를 끌고 뭐 재즈나 혹은 스탠다드 팝으로 불렀던 노래의 그 가창법들이 그 네. 이후에 트로트하고도 뒤섞이는 효과를 발휘한 게 아닌가 그렇게 이렇게 됐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남이래 같은 가수는 특히 이제 남자 트로트 가수의 상당히 많은 사람들은 트로트만 부르지 않아요. 스탠다드 네. 팝도 부르고 네네. 트로트도 같이 부르는 이런 가수들인 거고요. 남이래 노래도 뭐 빨간 구두 아가씨 같은 건 결코 트로트라고 얘기할 수 없는 그렇죠. 그런 노래죠. 네. 다음 곡도 그렇습니다. 남이래의 성난 독수리. 이 곡도 트로트라고 할 수는 없는 스탠다드 팝의 노래입니다. 이거 무슨 65년 곡이죠. 예, 무슨 저 공군 주제가 같기도 하고. 맞아요. 이거 맞아요? 영화 주제가예요. 공군 주제가는 아니고요. 라디오 드라마였다가 영화로 만들어진 영화 주제가예요. 그러니까 이건 빨간 마우라의 아류작쯤 되는 막 하늘 날아다니면서 찍은 그런 작품이에요. 그렇군요. 성난 독수리. 야, 제가 사지선다형 좀 잘했었어요. 그러네요. 잘 찍으시네. 성난 독수리 남이래의 노래 듣겠습니다. 하늘을 맘대로 주름 잡는 사나이 그 이름은 독수리 성난 독수리 성난 독수리 정말 무섭죠. 네,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런가? 모르겠네요. 네. 독수리. 네. 독수리가 무서운가? 매가 무서운가? 독수리가 무섭죠. 사실은 독수리 매는요 사냥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사냥만 하는데 독수리는 사냥하지 않는 독수리도 있습니다. 정말요? 시체만 파먹는 그렇죠. 대머리 독수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예. 네, 하이에나 같은. 시체를 파먹을 때 걸리적거리면 안 되니까 머리카락을 아예 없앤 거예요. 네, 그래서 대머리 독수리가 된 거죠. 진화해서. 그러니까 들어가갖고는 가죽 밑으로 들어가갖고 파먹어야 되는데 머리카락이 걸리니까. 그렇죠. 네, 이게 참 그런 거구나. 네, 하여튼 그런 건데. 남이래 씨가 이런 노래도 불렀었군요. 그러니까 남이래 맨발의 청춘은 맨발의 청춘은 최희준이잖아요. 네. 맨발로 뛰어라의 오리지널 가수가 남이래예요. 맨발로 뛰어라. 예. 내 몸에 핏줄이 비바람에 젖어도 그러니까 이런 부류의 노래부터 트로트까지를 같이 부르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빨간구두 아가씨처럼 모던한 느낌을 주는 노래도 불렀지만 트로트를 부르기도 했었죠. 그렇죠. 아까 이정표 같은 건 완전한 트로트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남이래의 이런 저음이라고 하는 게 스탠다드 팝이나 맨발로 뛰어라 같은 노래를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재즈적인 분위기 같은 것을 함께 어우르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그랬군요. 그러니까 최희준은 트로트 노래가 별로 없지만 그게 오음계를 확실하게 쓰는 노래는 없지만 남이래는 그 중간에 이렇게 걸쳐 있는 경우인 거죠. 그렇군요. 거기서부터 조금 더 트로트 쪽으로 나간 사람들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럼 오기태의 영등포의 밤 그리고 남상규의 추풍령 이게 다 60년대 중반 노래들입니다. 오늘은 참 얘기를 짧게 컷하면서 노래를 계속 듣고 있군요. 가창을 들어야 되니까. 예. 영등포의 밤 그리고 추풍령 이어서 듣겠습니다. 구준비 하염없이 쏟아지는 영등포의 밤 내 가슴에 안겨들
저 군대에 있을 때요. 네. 제 동기 저보다 2살 아래였는데 네. 이 친구가 뭐라 그러나 사회 경험이 많았어요. 분명히 그 학생이긴 학생이었는데 네. 진짜 육체 노동을 해갖고는 아르바이트하고 돈 벌고 그랬던. 그래서 자기가 지은 아파트가 꽤 된대요. 그런 식으로. 예. 건설 노동자였구나. 예. 그러면서 어른들이랑 네.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트로트를 자연스럽게 따라 부르게 되고 좋아하고 그랬던 거죠. 감수성이 이제 예, 완전 그쪽으로 어른 이렇게 한 감수성으로. 거였는데 네. 이 노래 기가 막히게 잘 불렀어요. 추풍령.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노래 자체를 좋아하지 않았던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 근소에 그렇게 딱 노래 부르면 쟤는 나보다 어린데 형 같아. 그렇게 듬직할 수가 없었어요. 네. 예. 울림이 있죠. 예, 울림이 있습니다. 예. 예. 지금 남상규의 추풍령 그리고 그 앞에 오기택의 영등포의 밤 이렇게 들으셨는데요. 네. 앞에 남이래의 이정표 다 같은 목소리로 들리지 않으세요? 그러게요. 비슷비슷한 부류의 목소리. 예. 저음으로 내려갈 땐 일단 깔아줘야 돼요. 하고서 흔들고요. 띄울 때 약간 좀 가볍게 올라가는 게 거기서 좀 차이가 나죠.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걸어가는 하다음에 쭉 하면서 촥 내려가면 떨어져가지고. 예. 아. 근데 따지고 보면요. 오기택이 아빠의 청춘도 불렀잖아요. 아, 맞습니다. 예, 이 세상의 부모 마음, 아, 나가 네, 분 맞습니다. 마음. 이건 완전히 맨발의 청춘 스타일 노래잖아요. 네, 앞의 네, 청춘 네, 같은 네. 건. 근데 남상규의 최고 히트곡은 고향의 강이에요. 눈 감으면 떠오르는 아, 맞네요. 고향의 강. 제가 참, 예, 그 노래 좀 묘했어요. 묘하죠. 트로트도 느낌이. 아닌데, 네. 감성, 가사는 트로트인데, 곡조는 그게 아니고. 예, 곡은 별로 트로트가 아니에요. 예. 근데 이 느낌이 묘해요. 네. 예, 묘하고 되게 좋아요. 아련한 느낌이 있어요. 그 이 노래가. 처음부터 나오는 그런 진행이, 네. 라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되는. 고향의 강. 맨 마지막 부분. 이거 한번 이렇게 땡겨줘야 돼. 강. 예.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땡기고 하는 것들도요. 그 이전의 가수한테는 잘 볼 수 없었던 독특한 이렇게 뭐라 그럴까. 60년대는 이미자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바이브레이션을 흔들거나 아니면 크리센도, 디크리센도 같은 것으로 감정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네. 소리를 꺾거나 뭐 이렇게 그런 방식이 아니었던 것 같아 보입니다. 한 사람만 더 들어보죠. 예. 역시 비슷한 시대인데요. 66년 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일남의 갈대순정입니다. 박일남의 갈대순정. 아, 이 노래 또 유명한 노래 아닙니까? 그렇죠. 예. 박일남. 참, 박일남. 고풍스러워요. 예. 잊지로도 아니고. 서너이 우는 마음은 그 누가 제 고등학교 친구가 대학생이 돼서 나타났을 때, 저도 재수하고서 대학생이 됐을 때, 만 1년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만났을 때 불렀던 노래가 이거였거든요. 예, 전혀 이런 걸 불렀던 애가 아니었는데 대학물을 먹은 거군요. 예, 대학물을 먹었다기보다는 전 그런 생각이 들었죠. 너 벌써 사회인이 된 거 아니니? 하여튼 지금 너무 잘 나가서 탈인 그 친구. 예, 기억이 납니다. 예. 그 대학 들어가서 남자들의 술자리에 끼기 시작하면 네. 우리 세대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전혀 좋아하지 않았던 노래들을 부르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막걸리나 소주 술자리라고 하는 건 약간 남자 어른들의 분위기를 본뜨게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을 이제 부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에 처음 들어가서는 고등학교 때까지는 트로트는 근처도 안 갔고 도대체 저런 걸 왜 부를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는데 대학 들어서 처음에 노래를 시키니까 당연히 노래 부를 때는 뭐 이렇게 뭔가를 부르게 되죠. 근데 제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은 좀 분위기가 썰렁해지면서 사람들이 노래를 잘 부르기는 하는데 별로 재미는 없다는 그런 투였어요. 그러다가 약간씩 바뀌다가 여름방학을 정확하게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어느 날 트로트를 딱 불렀거든요. 우와, 예. 거의 다 뒤집어졌죠. 그것도 막 그 왜
20살짜리, 19살짜리 여자애들이 이렇게 꼬면서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네네네. 그냥 막 완전히 그냥 넘어가면서 제대로 모창하듯이 네. 단장의 미아리곡이나 목포의 눈물을 막 꺾으면서 부르니까 거의 다들 뻑. 예. 선배들이 뻑 넘어가면서. 소시적에 갈고 닦았던.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이게 자연스러운 건데, 오빠들 왜 이래? 예. 그때 오빠라 부르셨어요? 형이라 부르셨어요? 형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오빠라 부르니 야단 맞았어요. 맞아요. 네, 오빠 하고 올라가다 아빠 하고 내려오게 된다고. 그때 생각해보면은. 형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회 분위기, 아니, 학내 분위기가 그런 사적인 이런 행복, 사적인 그 감정, 이런 건 철저히 거세하고 뭔가 공익보다는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암울한데 무슨 그런, 예, 그런 거는 사치스러운 감정이야. 그러면서 이 성적인 이런 것까지 아주 거세해버리는. 근데 오빠하고 형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제가 처음에 들어갔던 서클은 그렇게 뭐 운동하는 서클이 아니고 그냥 연극반이었거든요. 그 기술연구회. 그러니까 그때는 꼭 운동권, 비운동권을 불문하고 다 선배들을 형이라고 부르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제 남녀 간의 관계로 여학생들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남자 선배에 대해서 남자로 보지 말고 선배로 대해라. 네. 이런 이야기니까 저는 그 과정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군요. 이제 거기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니까 어느 순간에 오빠로 되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오빠와 누이 동생 사이로. 이제는 다 오빠라 그러지 형이라고 자기 선배를 부르진 않잖아요. 선배님 그렇죠. 하거나 오빠 그러거나 둘 중에 하나죠. 제가 군대를 다녀오니까. 네. 여학생들이. 오빠라고 그래요? 예. 어머! 되게 좋았겠다. 느낌에. 그러니까, 군대 가기 전에는 멋모르고 신입생들이 들어왔을 때. 네. 오빠 불렀다가 혼나는 분위기였잖아요. 그렇죠. 한편으로 좀 아쉬웠는데. 네. 오빠 그러면 완전 교회 오빠지. 예, 교회 오빠였는데. 네. 군대 갔다 오니까, 형이라고 불러도 뭐라고 안 그러고, 여학생들이 화장을 해도, 그렇죠. 화장을 하는 그렇죠. 여학생들이 많이 네, 생겼을 네. 때였는데, 그네들 이제 오빠 그러니까, 우리끼리, 오빠래! 이러면서 엄청 좋아했었죠. 예비역 아저씨들. 진짜 예비역 아저씨들 구질구질하게. 아이고. 참네. 그런 예비역들 꼭 술자리에 앉아놓으면 이런 갈대순정 같은 거 불러요. 추풍령 이런 거. 맞습니다. 예. 네. 어쨌든 박일란 목소리가 띄우는 목소리도 가끔은 내지만 저음은 상당히 묵직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남일의 오기택, 남상규하고 같은 부류의 목소리다라는 걸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이렇게 60년대의 트로트 가수가 이렇게 묵직하고 저음의 목소리만 내는 것은 아니에요. 네. 가볍고 가늘고 짜랑짜랑한 목소리의 트로트 가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게 주류에 오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정말 들으시면 여태까지 들었던 남자 목소리하고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텐데요. 백야성의 마더로스 부기입니다. 참, 마도로스. 네. 부기. 제목부터가 올드 패션이잖아요. 얼마 만에 들어보는 단어입니까? 예, 두 가지가 합쳐져 있네. 마도로스 부기 들어보겠습니다. 항구의 1번지 부기부기 1번지 그라스를 채워다오 부기부기 아가씨 고동이 슬피 울면 이별이란다 저 다리 뭔가 좀 마도로스와는 좀 모터포트라면 몰라도 말이죠. 네. 들어보시니까 어때요? 지금 쭉 그냥 정말 예. 몇 곡을 연달아서 남일의 스타일만 들은 거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남일의 예. 오기택, 남상규, 박일남. 근데 갑자기 위로 확 올라가면서 목소리가 해방 전인 것 같아요, 느낌이. 갑자기 네, 위로 네. 올라간 것 같죠. 예. 그러니까 남인수 계열의 목소리는 사실 이 계열의 목소리인 네, 거죠. 네. 그러니까 가볍고 가늘고 짜랑짜랑한 목소리의 가수가 여전히 60년대 있었어요. 예. 하지만 좀 올드 패션이죠. 지금 뭐 완전히 해방 전 목소리인 것 같다. 남인수 목소리인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당시에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최희준을 좋아했을 거고요. 최희준, 위키리, 박형준 이렇게 좋아했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웬간한 도시의 웬간한 취향들은 남일의 오기택, 뭐 박일남, 남상규 이렇게 좋아했을 거고 예. 그거보다 진짜 올드 패션의 취향을 갖고 있는 분들은 백야성을 좋아했을 수 있어요. 그랬었겠네요. 네. 예. 근데- 그 성 자체가 네. 원래 백씨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당연히 그렇죠. 네, 백년설의 뒤를 잇겠다라는 이런 그렇죠. 느낌 아닐까. 예, 싶더라고요. 그랬을 겁니다. 그건 네. 마찬가지로 뭐 남일의 같은 거는 남인수가 아니었으면 남씨 썼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니까 원래 연예인 성은 약간 희성을 써야만 게 돋보이죠. 이씨, 박씨 이런 거 잘 돋보이지가 않아요. 하긴요. 네, 예, 예.
남궁씨, 뭐 돋꽃씨, 그렇죠. 네. 그런 걸 쓰는 게 확실히 돋보이니까 아무래도 네. 이분이요. 네. 목소리가 이랬기 때문에 계속 외색으로 찍혔어요. 아, 백야성 씨.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 일본에서 이렇게 부르는지 일본에서 이런 게 유행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하지만 어쨌든 뭐 재즈나 양풍이 섞였다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네. 이 목소리에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방 전에 트로트를 연상시키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네. 그리고 약간씩 꺾죠, 게다가. 그렇습니다. 또 소리를. 네. 네. 그러니까 저음의 남성 가수가 유행하는 시대에서 보자면은 이런 목소리는 상당히 야하고 혹은 더 옛날에 일본의 영향을 받았던 시절을 연상시키는 측면은 충분히 있어요. 그건 거꾸로 저음의 남성 가수라고 하는 게 양풍과 관련돼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왠지 이분께서는 활동하기 좀 어렵다고 했다 그랬지만 그래도 밤무대에서는 성과를 높였을 것 같고 인기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밤무대에서 인기 있으면 뭐합니까? 계속 방송 금지가 됐어요. 아주 대표적인 외색으로 찍혀서 금지당하는 남자 가수였어요. 거의 활동을 제대로 못했어요. 텔레비전 쪽 활동. 예. 네. 그러니까 이렇게 꺾은 많은 목소리 같은데 주로 게다가 높은 목소리에 외색 딱지가 많이 붙었고 70년대가 되면 김상진 같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좀 찍혔어요. 하하하. 그렇죠. 아, 이런 노래. 고향은 싫어, 타향은 싫어, 고향이 좋아 하는 그런 목소리. 네. 짜랑짜랑하고 높은 목소리. 그렇군요. 그리고 약간 좀 꺾는 목소리. 정이 들면 고향이라고. 그렇죠. 네. 지금 딱 계보가 보이죠? 네. 백야성, 김상진 계보, 그 위에 남인수로 오는 이 계보가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 노래를 만약에 해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네. 분명히 김상진 계열로 갔을 것 같습니다. 높은 목소리. 네. 그러니까 손병희 씨도 약간 낮은 저음에 좀 편안하게 목에 힘 빼고 부르는 거 부르시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갖고 있는 목소리가 워낙 좋아요. 명심하겠습니다. 네, 진짜. 이렇게 좋은 목소리를 갖고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소리를 쥐어짜갖고 위로 올리냐고요. 네. 그거 80년대 영향일 수 있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 조용필도 약간 쥐어짜는 목소리고요. 네. 이선희 같은 경우도 저 같은 70년대 세대가 보기에는 부담스럽게 쥐어짜거든요. 맞습니다. 예. 더군다나 이제 그때 한창 그 운동의 물결을 몰아치고 그랬을 때 비장해야 되거든요. 질러야 되니까 그렇죠. 소리를 네. 그런 거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보니까 민중가요 쪽에서도 상당히 뭐라 그럴까 가창의 경향 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인기 경향이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시대의 영향도 받는 셈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안치환 씨 같은 경우도 노래방에서 네. 술 마시고 노래방에서는 조용필 노래 많이 합니다. 근데 안치환은 민중가요 쪽에 처음 들어왔을 때 민중가요 쪽에 좋은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연대 울림터 출신인데요. 그렇죠. 1학년 처음 들어가가지고 그러니까 대학가요제 같은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네. 민중가요 생각도 안 했고. 네. 그러고서 들어가가지고서 울림터라는 데 가면은 기타 치고 노래 부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너 노래 한번 불러봐. 그러니까 기타를 딱 치면 노래를 불렀대요. 네. 근데 선배들이 딱 듣고 있다가 넌 기타 치면 되겠다 이랬대요. 넌 가수 아니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탁성은 민중가요에 어울리지 않는 목소리예요. 그러고 보면은 유행이고 뭐고 선배들의 평이고 뭐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그러면서 곡 쓰고 노래하고 그러니까 지금이 안치환이. 그럼요. 그러니까 처음에 노래 모임 새벽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기타 잘 치고 음악적인 감각도 있는데 얘를 노래를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고민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몇 곡을 시켰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그 전에 민중가요에서 잘 나간다는 친구들은 예컨대 김사면 같은 목소리거나 네. 좀 맑은 목소리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안치환 목소리는 탁성이잖아요. 탁성이었죠. 그러니까 그 탁성으로 맞는 노래가 많지 않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래를 몇 개를 맡기다가 결국은 이제 그렇게 대성한 가수가 된 건데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민중가요도 그렇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창의 유행이 있다는 거죠. 근데 예. 이제 재밌는 거는 왜 하필이면 1960년대에 이렇게
저음의 남성 가수가 인기를 끌게 됐을까? 이건 뭐 미국의 영향 이런 거 말고 네. 지금 얘기하는 심성으로 얘기됐을 게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배호의 두매산골 하나 들으면서 우리 생각을 좀 해볼까요? 배호의 두매산골이 배호가 트로트곡을 불러서 인기를 모으기 시작한 첫 곡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배호 선생의 그 열혈 팬들 같은 경우는 이제야 나왔냐, 언제 또 그렇죠. 나올 거냐, 뭐 이랬을 그렇죠. 텐데요. 네, 두매산골 들어보겠습니다. 배호.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고향 찾아서 너 보고 찾아왔네 두메나 산골 도라지 꽃피는 저희 아버지께서 네. 경상북도 영양 출신이고요. 네. 저희 사촌 형님도 경상북도 영양 출신인데 아버지는 군인 하셨고요. 네. 사촌 형님도 해양대학교를 나와서 군복무 비슷하게 해서 그 연안에 그 해양 그 배를 타고 있어요. 네.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초창기 조용필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누가 사랑을 입이 요만해갖고 뭘 저 그건 남자 목소리가 아니야. 그렇죠. 거죠. 그런데 네. 그건 남자 목소리가 아닌 거야. 그래서 좋아했던 사람들이 박일남 뭐 이런 배호 이랬는데 그렇죠. 이 두 분이 한꺼번에 그 킬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쓰러지면서 네. 그 항복으로 선언한 적이 있었죠. 뭔데요? 허공. 허공을 들으면서 네. 다들 용서했구나. 용서했어요. 아, 심지어 아버지께서는 그해 가수왕이 KBS인가 거기 어디 MBC인가 거기서 네. 조용필이 아니고 이용이 된 거야.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죠. 예, 그러면서 저 KBS 엉터리다 이러면서 채널을 돌리셨어요 그때. 놀랬어요. 가수를 인정도 안 했던. 85년이면 이용이 될 시기는 아닌데 아마 미워미워미워에서 용서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일편단심 민들레아에서 용서하셨거나. 하여튼 뭐 그런 거. 하여튼 네. 허공 저는 허공이라고 생각이 됐었고, 네, 그랬었어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다 그 조용필이 80년대의 목소리일 뿐이지 70년대 취향이 있는 사람도 조용필이 별로 재미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처럼 포크에 관심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조용필을 끝까지 용서를 못하고 있다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가 네. 결국 어디서 넘어가냐면 친구여에서 다 넘어갔어요. 그거는 확실히 포크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에 만족시킬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고상하고 굉장히 그렇군요. 절제되어 있고. 그런데 70년대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혹은 60년대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엄마야 나는 왜 이런 거 들으면 거의 막 손발이 오그라드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혀 아니올시다인 거죠. 왜냐하면 남자라면 당연히 목소리가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네. 이 노래가 63년에 배우가 나와서 굿바이라는 노래를 부르거든요. 네. 이건 전혀 트로트가 아니에요. 네. 근데 계속 잘 안 뜨죠. 그리고 66년에 두매산골이 나오고 67년에 돌아가는 삼각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삼각지 나오기 1년 전에 드디어 트로트로 방향 전환을 해서 성공을 하기 시작한 첫 히트곡쯤 되는 게 바로 이 곡입니다. 그랬군요. 원래 락밴드에서 드럼을 연주하셨던 그런 분이었죠. 그렇죠. 뭐 씨가. 락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아무튼. 드러머였고, 네네. 왜냐면 김광빈 악단의 멤버로서 리드 보컬이었으니까요. 지금 이게 김광빈 작곡으로 돼 있잖아요. 이분이 그랬군요. 삼촌이에요. 삼촌입니다. 김광수, 김광빈이 다 형제들이고요. 네. 이 이제 외삼촌인데 외가 집안이 다 음악하는 집안이었던 거죠. 피를 물려받았군요. 네네. 외가 쪽 집안의 피예요. 그랬어요. 자,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 도대체 60년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저음의 남자 가수를 좋아했을까? 이건 분명히 뭐가 들어와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하셨던 저게 어떻게 남자 목소리야? 라고 네. 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는 뭐겠어요? 남자란 모름지기 묵직하고 듬직하고 네. 감정도 절제하고 감정을 절제하려면 눌러야죠. 눌러야죠. 누르는데 그래도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공포의 바이브레이션으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트로트가 인기 있었던 시절에는 남녀 불문 다 울었어요. 울고 흐느끼고 네. 이랬어요. 운다고 옛사랑이 오리오마는 이랬거든요. 네. 그런데 60년대 가서는 남자들이 우는 걸 절제한다는 감수성이 나와요. 예컨대 눈물도 한숨도 나홀로 씹어 삼키며 씹어 삼켰잖아요. 더 이상 울면 안 돼. 우는 건 바보 같은 짓이야. 이런 거 있죠.
나는 감정을 절제하고 이 슬픔을 이겨내고 의지로 뭔가를 도달할 거야. 이런 감수성이 1960년대 남자들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어깨 그랬군요. 엄청나게 힘주는 거. 네. 정말 지금 우리가 보면 너무너무 웃기죠. 근데 어깨 힘주고 딱 이런 그런 남자스러운 사나이 폼 잡는 것 같은 감수성. 네. 그 당시에 남자 성우들 목소리요. 신성일이나 윤일봉이나 뭐 네. 신영균이나 이런 분들 나오는 영화 봤을 때 남자 성우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딱 이 목소리죠. 그러게요. 네, 그러게네요. 어떻게 했어요. 예. 무슨 예. 씨 이렇게 밑으로 깔아가지고 굵고 맑은 목소리로 바이브레이션을 섞어가면서 그러니까 그게 다 통해 있는 거라니까요. 그 시대의 그랬군요. 감수성으로. 예. 그거 좋아하셨던 분이 조용필을 좋아하겠어요? 하긴요. 예, 엄마야 나는 애 말도 안 돼. 어디 남자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게 80년대가 되면 남자가 엄마야 그래도 되고요. 울어도 되고요. 남자가 뭐 내게 사랑은 너무 써 이래도 괜찮은 거예요. 80년대가 되면. 그게 왜 그럴까 궁금하긴 하네요. 어머 정말. 약해져도 되는 거죠. 약해져도 예, 된다? 예. 남자가 약해져도 괜찮다. 받아줄 수 있다. 그 대신 여자는 강해져요. 80년대가 된 목소리가. 남자는 약해지고 여자는 강해지는 게 80년대의 특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 별로 강하지도 않은 남자가 강해야 네. 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을 그리고 60년대 많이 가졌던 거죠. 예, 여자들이 치고 올라오는데 아니 그러면 안 돼. 우리가 더 강해져야 돼.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어째. 근데 그건 한편으로 보자면은요. 이것도 희망하고 관계가 있어요. 경제 개발이 되고 뭔가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발전하는 이 도상에 있는 대한의 사나이들은 어쨌든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돈이 지금 있건 없건 간에. 네. 그러니까 옛날처럼 흐느끼면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고 나의 의지로 세상을 개척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확실히 60년대 전체적인 분위기하고 통하는 거예요. 자, 네. 마지막 곡이 남겨놓고 마지막 곡. 있는데요. 네. 이 흐름이 결국 남진한테 오는 거. 예. 예. 남진이 처음에 트로트로 데뷔한 게 아니었는데요. 트로트로 바꿔서 성공한 첫 곡이 울려고 내가 왔나요. 이게 65년 곡입니다. 65년도입니까? 굉장히 일러요. 예. 그러니까 이 곡을 들어보면은 확실히 이제 최희준, 남일의 배호, 남진까지 오고 있는 그 계보를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남자 보컬들이 그 변화, 무쌍한 그런 그 여러 노래들을 참 많이 들었어요. 예. 자, 울려고 내가 왔나 들으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